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화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갑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설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듣고 평가하여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설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게는 10분의 연설 시간이 주어집니다. 연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는 시간 내에 연설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방송을 시청하시는 유권자들을 위해 공약과 비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호 7번 민중당 홍성규 후보의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화성시 갑 국회의원 후보 럭키7 기호 7번 민중당 홍성규입니다. 방금 전까지 진행되었던 토론회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의아하셨죠? 내가 알고 있는 민중당 홍성규도 출마했는데 왜 나오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작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이번 한 번의 토론회에 민중당 홍성규만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민중당 홍성규와 함께 우리 화성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 배제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독재 정권에서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켰기 때문에 그 후과로 빚어진 일입니다. 독재 정권은 우리 시민들의, 민주시민들의 촛불로 물리쳤지만 그 망령은 이렇게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 적폐 세력들을 끝까지 심판하고 엄단해야 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중당 홍성규가 출연한 토론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지난 4월 3일 날 송산 그린시티 주민총연합회와 화성신문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던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3명의 후보와 저까지 해서 모두 4명의 후보자들이 출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화성시 갑 토론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토론회 장면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셨습니다. 저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민들을 만나 뵈면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한데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그 우려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권의 수준보다도 시민들의 시민의식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보진 못하더라도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SNS를 통해서 저보다도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우리 후보자들을 그리고 정당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할 그리고 대한민국과 화성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후보자들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현명한 선택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이 토론에 함께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이들 어려우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절대로 같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 다들 들어보셨죠? 이제 조금 있으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그리고 화성시 재난기본소득도 수령하게 되실 텐데요.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기본소득 이런 문제는 저희 민중당 같은 진보정당에서만 제기하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나서 지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서민들의 생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직격탄을 받았던 것은 노동자, 농민, 영세한 소상공인들, 그리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장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서 안전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산 재분배를 이야기합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토지의 45%를, 그리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서민들은 크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이번 총선에서부터 이런 불평등을 넘자 구조적 변화를 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에도 보장된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다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부터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벌 총수와 같은 초대형 갑부들에게는 최대 90%에 이르는 부유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련된 지원들은 우리 서민들의 복지에 쓰여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출발을 힘차게 딛기를 원하신다면 민중당 홍성규와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화성시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공약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공약들은 저의 정책 공약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백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난 2, 3년 동안 우리 화성 시민들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일입니다. 군공항은 군사시설, 국가안보시설 아닙니까? 이것을 기초자치단체 간에 서로의 어떤 이전 협정에 따라서 옮길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잘못된 이전법, 그리고 최근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 화성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꼼수까지 위장 전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수원 군공항 이전 범시민, 화성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 모두가 화성갑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유력 정당들이 집권 여당의 힘과 당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원에서는 똑같은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당내 분란을 먼저 챙기시고 정리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릴 것을 정중하게 건의합니다. 두 번째는 화성 시립병원을 건립해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 토론회에서도 모든 후보들께서 종합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더라고요. 그 시초는 바로 2017년 화성 시립병원 건립 추진 운동본부가 출범한 것으로부터였습니다. 제가 그 운동본부의 공동 대표였습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 복지 문제에서 의료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두 번째 공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송산 공룡알 화석산지 모두가 다 아시죠? 이곳에 우리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송산은요, 전 세계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관계자들이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최적지로 꼽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한다면 화성은 문화, 생태, 관광의 측면에서 질적인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장 궁금해하셨습니다. 민중당 홍성규는 기호 7번인데 왜 정당 투표에서 민중당은 기호 8번이냐. 이거는 현행 선거법에서 국회의석 5석이 안 되는 정당들은 후보자와 정당이 고정된 기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민중당 기호 7번 홍성규에게, 그리고 정당 투표는 기호 8번 민중당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부터 통합진보당, 그리고 지금 민중당에 이르기까지 진보 정당의 역할을 모두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부터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들이,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들이 좀 더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마 비례후보로 출마하신 후보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민중당이 어떤 당인지 잘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8명의 비례후보들을 출마시켰습니다. 민중당의 비례 1번은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입니다. 민중당의 비례 2번은 농민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을 역임하셨던 김영호 전 의장이 비례 2번 후보입니다. 박근혜 독재 정권을 탄핵시켰던 촛불, 그 가운데 우뚝 섰던 김영호 전 의장님을 모두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민중당의 기호 3번 비례 후보는 현재 전국적으로 모든 정당을 통틀어서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현재 만으로 25세 그리고 3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국회에 들여보낸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놈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서도 1번에서 2번으로 사람은 바꿔보시면서도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눈을 크게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에서 기호 7번 민중당 홍성규와 함께 기호 8번 민중당에 대한 정당 투표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용기가 샘솟는 날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성규 후보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의 앞날과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꼼꼼히 판단하신 뒤 4월 15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갑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